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이더리움도 청산 직전까지 갔었고,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재테크 시장은 죽은 걸까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증권 어플을 켜고 개별 종목의 일봉을 봅니다. 일봉을 보면 대충 코스피가 뭐 올랐는지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개별 종목을 봤더니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박살 중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코스피를 봤더니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니까 개별 종목들의 일봉이 꼬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을 보시면 꼬리가 전혀 없죠. 꼬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가격이 이 종가가 바닥가 최저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은 개장하자마자 계속해서 빠졌고 반등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역시나 코스피는 오전보다 더 빠지고 그렇게 마감했던 거고요. 금요일에 물가지수가 너무 높다는 발표와 함께 나스닥이 무너졌고, 역시나 코스피도 월요일 오늘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선물이 조금 올랐다곤 하지만 데드캣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하락장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요? 제일 좋은 건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역대급 급락장에서는 섣부른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공포에 살아 바닥에 주워라 같은 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 가격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사는 건 볼라방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살짝 물렸다 그러면 지금은 손절을 치는 게 맞는 것 같고, 크게 물렸다 그러면 자기가 샀던 게 허접인지 아닌지를 보고 허접이라면 이제라도 파는 게 맞는 거고, 좀 괜찮아 샀는데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면서 존버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물타기를 할 시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나중에 추세가 살아날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좀 바닥을 다지고 그래도 추세의 반등이라는 게 확실해질 때 그때 가서 이제 물타기를 슬슬 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물타기를 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NFT는 어떨까요? 이게 NFT 1대장이죠. 베이시인데 코인이 박살나니까 당연히 코인 연동인 NFT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팅도 많이 밀리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 대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5억 하던 게 지금은 이제 1억대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베이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문버드 같은 것도 박살이 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나 NFT가 거품이라고 외치던 사람만 즐거워할 겁니다. 폭락이들만 즐거운 요즘이죠. 자기들은 위험 감소를 하지 않았는데 위험 감소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오겠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남이 돈을 못 버느냐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이 망하는 건 즐겁겠지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울산 사람이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분당 쪽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만약 분당이 몇 억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고서 제가 즐거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 소식 보든 말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지금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소소하게 복리로 자산을 불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출난 재능이나 인맥 같은 게 없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우리는 복리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급등장에서는 개나 소나 돈을 다 버니까 이런저런 논리가 비웃음 당하지만 이런 하락장을 맞아보면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급등장에서도 제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급락장에서도 제 말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런 급락장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겁을 먹고 그대로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동네에 카페가 있는데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카페 창업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동네 카페들이 망해서 나가고 있을 때 싼 매물이 많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준다 그러면 동네 카페들이 많이 생길 때가 아니라 동네 카페들이 쓸려 나갈 때 갑의 위치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카페를 하는 게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 사람들이 코인이나 NFT 떠날 때 지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마저 무너지는 지금 장세에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로 자본금을 넣는 것도
안 되겠죠.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라는 거죠. 투자라는 건 감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남들보다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장이 이렇다고 이쪽 바다 떠나버리면 나중에 이 장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활이라도 참여하면서 시장을 주시하고 있을 때 재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코인 NFT가 세대 교체를 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분야에 뛰어들려고 해도 투자 시장에서 손을 놔버린 사람들은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고 타이밍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폭락장에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을 때 우리들은 기회를 노리고 줍줍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영상에서 화리를 14개를 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영상 뒤로도 몇 개를 더 땄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요령이 있어서 딴 게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당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하도 사람들 참여를 안 하니까 이벤트 마감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늘어난 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훨씬 줄었죠. 보통은 3천, 4천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1000명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하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로또를 한 장이라도 사고 1등 당첨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그런데 로또를 한 장도 안 사고 1등 당첨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기회를 노리며 꾸준히 도전을 해야지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경쟁이 줄어들었을 때 좋은 것들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만약 제가 매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참여를 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트위터 할인 이벤트의 좋아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우리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확률이 올라갔을 때 도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이 빡세졌을 때야 할 걸 하면서 뛰어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처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리는 열심히 활이 같은 거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만약 100명이고 집이 한 채라 그러면 집값은 오르는 거고, 집이 만약 100채인데 집을 사는 사람이 한 명이면 집값은 내리는 거죠. 여기는 수요와 공급처럼 정말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리를 10명 주는데 1000명이 도전하는 것보다는 10명 주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100명이 도전할 때 같이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IMF 세대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어릴 때라서 별로 현실감 없었고요.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 끝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선진국이 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 년 뒤에 IMF를 극복하고 월드컵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다시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이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고, 그때 비트코인 샀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만 해도 코스피 1400 깨졌을 때 이대로 국내 증시의 끝이라고 언제 행복하겠지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인 중에 우리나라 3대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도 있고 금융위 팀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부에 연줄이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당시에는 이대로 코스피는 너무 안 좋을 거고 3년이 넘을지 4년이 넘을지 알 수가 없다, 다시 회복하려 그러면,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 다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1400 깨지는 만화 할 때 코스피는 당분간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1년도 안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33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오는 거고, 그 하락장이 올 때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겪을 때는 왜 투자를 했을까 후회라고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거죠. 언론에서 이번 하락은 다르다, 역대급이다, 사상 최대다, 다 죽는다고 떠들어도 되는 겁니다. 최근 나스닥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이 급락한 날에는 그 다음날 보시면 이제 인플레 시작이라고 기사가 뜨고, 나스닥이 급등한 날에는 인플레 정점이니까 이제 반등할 거라고 뜹니다. 그리고 다시 나스닥이 급락하면 또 인플레 얘기를 하고, 또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 이제 다시 인플레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금요일에 나스닥이 빠졌을 때는 역시나 인플레 정점이 아직 안 됐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중계만 해줄 뿐이고 경제 기사를 보든 뭘 보든 그냥 갖다 붙일 뿐이고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락장 처음 겪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하락장은 스크랩해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는 좀 더 덤덤하게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폭등이들이나 폭락이들의 얘기는 전혀 들을 게 없고요. 누가 뭘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 또는 내가 하락한다고 했지 왜 안 믿더니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 손실 봤다는 얘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는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2030년까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2030년 앞으로 8년 안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출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본격적인 투자는 지금의 장이 반등을 해주고 난 뒤에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몇 대 맞아주면서 상황을 살피는 타임인 거죠. 어떤 사람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누가 어떻게 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대묻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전략과 대응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방법대로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순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의 방법을 아무리 여러 번 떠들어도 강조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문버드죠. 2달 전에 문버드가 엄청 이슈가 됐을 때 제가 문버드 관해서 영상을 올렸고 사람들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 이벤트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조회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대박이라고 저와 함께 계속할게요 했던 분들 중에 과연 남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90% 이상은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이런 하락장을 못 건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뭐 급등이나 급락 사이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방법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못 따라올 사람이 90% 넘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이 언제 성수기일까요? 1월 초가 바로 연중 대목이죠. 1월 초만 되면 헬스장은 엄청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한산해지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연초에서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 이번은 달라지자 나도 부자가 되었을 거야 라고 의욕 있게 시작하지만 몇 번 하락을 맞게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아 역시 내가 무슨 부자가 되냐, 역시나 주식은 코인은 도박이야, 못 믿을 거야, 패가 망신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슨 누가 돈을 벌었다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야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아 그때 왜 안 했을까, 그때 죽었더라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영상에 적어드리는 설명을 클릭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링크를 몇 개 걸어놓은 거 아실 겁니다. 이거 클릭하면 제가 교보에 올려놓은 저희 책이 뜨는 거죠. 제가 제 책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이유는 IQ 156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게 아니고요.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20년간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20년간 꾸준히 투자를 하고 몇 번의 패배에도 버티고 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고 그만큼 투자 시장 오래 남아있다는 얘기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하락장 손실이 커지고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은 과정을 버텨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왜 손실이 났는지를 복기를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면 앞으로 점점 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실수를 했는지, 왜 손실을 보는지 복기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실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하고 반복해서 우리 실수를 고쳐나가다 보면 점점 더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대의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10억대, 20억대 이상을 벌어서 돈곡종이 살 수 있다고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는 앞으로도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80이 넘건 90이 넘건 워런 버핏처럼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같은 하락장 그냥 스쳐가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지금 저에게 2008년의 급락장 같은 경우 그냥 추억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때 당시의 불안감 같은 건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락장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자본금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불려나갈 수 있을지, 또 감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을지,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을지, 또 반등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투자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저희 전략이나 방법 계속해서 공유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에서도 또 앞으로 생길 하락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와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좋은 날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